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양력 5월, 6월, 7월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원숭이띠가 2022년 이 호랑이해를 본 것은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숭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이렇게 금이 되고요. 이렇게 금이 되고, 요 인이라는 글자,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니까 금이 목을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숭이띠하고 쥐띠하고 용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된다고 해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근거 없는 낭설이니까 겁을 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렇게 원숭이가 호랑이를 본 것은 재물이 되는 데다가 이것을 곧 역마라고 해서, 역마라는 기운은 본인이 사회활동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활동하는 거에 따른 인센티브나 성과급 제도로 움직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재물이 들어오고 역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이렇게 2022년 호랑이해를 본 것은 굉장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이 재물을 취하려고 할 때 이렇게 5월, 6월, 7월이라는 이 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겁살, 제살, 천살이 되는데, 매년 5, 6, 7월은 반복되지만 이것은 곧 이민년의 5, 6, 7월이기 때문에 같은 4, 5, 미라고 하더라도 그 양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겁살이 되면은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나쁜 의미로 많이 쓰게 되는데, 원숭이띠가 2022년 호랑이해에 본인이 이렇게 극을 해서 재물로 삼을 때 겁살은 좋은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빼앗아 온다 혹은 빼앗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즉 재물을 취하면서 겁살을 만난다는 것은 남과의 경쟁에서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선의의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겁살 기간에는 본인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능력보다 좀 더 큰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과 인이 만나고 그다음에 살을 만나게 되면 겁살이면서 이렇게 사명을 만들게 되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갈등 요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능력 발휘가 돼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본인이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월 달에는 자신의 어떤 기분을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한다거나 표출을 하는 것에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이 겁살이 안 좋은 쪽으로 다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운이 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팔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는 참 무섭고 운의 흐름도 굉장히 이기기가 쉽진 않지만,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더라도 본인이 받는 감정적인 것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굳건하게 여러 가지를 이겨내고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해이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5월 달에는 그런 것을 유의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사실은 5월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는 인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매 같은 것을 노려봐도 일단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사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법적 문제에 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을 진행할 때, 돈을 버는 일을 진행할 때는 항상 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때 만약 잘못되면은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겁살이 곧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빼앗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6월에 이 제살은 본인이 많은 것을 잃고 나서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지는 걸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다만 좋게 활용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원숭이띠가 2022년 이민년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6월이 되면 인호고 회합하면서 화라는 기운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곧 본인을 극하게 되니까 곧 관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2022년 이민년의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돈도 얻고 명예도 얻게 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들께서 국가 공직에 가담하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의 권력기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6월 달이 되면은 본인의 권한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숭이띠가 일단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에는 곧 수를 약화시키고 화기운을 강하게 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화라는 것은 곧 원숭이한테는 일단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5월과 6월을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돈도 벌고 본인의 명예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월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월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020년 이민년과 이렇게 6월을 한 번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과 오는 이렇게 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뭔가 계약 관련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6월에 합을 통해서 어떤 계약이라던가 협의라던가 뭔가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7월은 미월이 되는데, 미라는 것은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토라는 것은 금을 이렇게 생하는 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2022년 이민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와중에 본인을 생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즉 뭐냐면 미월은 곧 인수가 됩니다. 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문서 재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협의를 잘 만들어내서 7월에 뭔가 계약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그 협의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2년 이민년은 돈을 벌기에 유리한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본인의 명예로 삼든가, 자 아니라면 계약 관계를 잘 이끌어내서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문서에 대한 좋은 재산으로 삼을 수도 있는 월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이민년의 양력 5월, 6월, 7월에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